이제 3.2 부분 공간 subspace와 1차 결합에 대한 얘기죠. linear combination.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의의 벡터 공간 V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 집합을 잡아요. 부분 집합 S를 잡는데 이 부분 집합 S도 공리 10가지를 만족시키면,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공리 10가지를 만족시키면 여전히 벡터 공간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V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벡터 공간의 공리 10가지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이라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공리들이 생기고,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공리 두 가지는 합에 대해 닫혀 있는가,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가, 이거인데, 이제 프리드버그 나중에 또 보시면 프리드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0벡터가 존재하느냐까지 이제 3번까지 있는데, 사실 0벡터가 존재하느냐는 합에 대해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으면 당연히 존재하는 거여서 이 책에 나왔듯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합에 대해 닫혀 있는가, 벡터 합에 대해 닫혀 있는가,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가, 이런 거고,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합에 대해 닫혀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곱에 대해 닫혀 있는 거를 B,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는 거를 B라고 했을 때 이 A, B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임의의 두 원소 V1, V2 끌고 와가지고 요거의 1차 결합 K1, V1 더하기 K2, V2가 이 S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였죠. 네, 이거를 좀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 풀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번부터 볼까요? 이것도 이제 다 안 풀 거고, 2번,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엔 2번 하나 볼게요. 집합 이제 S가 벡터 공간 R제곱의 0A 형태인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는 0이고, X는 A고 Y는 0이면은 X축 말하는 거죠. X축. 이 X축이 R제곱의 부분 공간이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정리에 의하면 임의의 이제 벡터 V1 A1, 0이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임의의 벡터 2 V2 A2, 0 이거에 대한 1차 결합이 S에 있습니까? 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1차 결합을 써보시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K1, A1 더하기 K2, A2에 대한 컴마 0인데, 이건 여전히 뭐예요? 실수, 컴마 0꼴이죠. 근데 이제 A, 0 이것도 실수, 컴마 0꼴이니까 이게 여전히 만족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넌 부분 공간이네 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1, 2, 3, 4번 풀어주시면 되고, 5번에 내가 체크해놨는데 집합 S가 또 있네. 집합 S는 이제 벡터 공간 R 4제곱에 1, B, C, D 형태인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1, B, C, D 얘도 S의 원소고, 얘도 S의 원소고, 얘도 S의 원소고, 그 어떤 것이든 요 형태만 만족하면 S의 원소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요 형태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
0, 1, 2, 3 이런 거는 S의 원소가 아닌 거죠. 왜냐면 여기 자리가 1이 어때니까. 이해한 상태에서 이 S가 그런 애인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S가 R 4제곱의 부분 공간이 아님을 보이래요. 그럼 여전히 식을 쓰겠죠. V1 벡터 그러니까 1, B1이랄까? B1, C1, D1 그리고 V2는 1, B2, C2, D2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1차 결합 요건데 또 제가 정리해서 써보면 요것도 실수꼴이고 요것도 실수꼴이고 요것도 실수꼴이니까 이제 1, B, C, D에서 실수는 만족을 하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K1 더하기 K2 이 임의의 K1, K2기 때문에 모든 그 K1 더하기 K2의 덧셈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당장 그냥 K1, K2가 뭐 예를 들어 2라고 해버리면 K1 더하기 K2는 4니까 얘는 이제 집합 S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벡터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있지 못하므로 너는 부분 공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까지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6, 7, 8, 9, 10 다 그런 그 문제들이에요. 너가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는 거는 그 규칙을 따라라 이 소리예요. 아까도 5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 첫 항이 1이었듯이 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규칙을 따라라 라는 말이고 그 규칙을 따르는 애를 원수로 갖겠다인데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하면 너는 부분 공간이 아닌 거고 1차 결합이 이제 그 형태를 따르면 부분 공간인 거고 그 1차 결합이 그 형태를 따라두지 못하면 부분 공간이 아닌 거죠. 11번까지 건너뛸게요.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요 같은 경우는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이 트랜스포즈와 원래 이제 행렬이 같으면 저희는 이걸 대칭 행렬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요런 건 대칭 행렬이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A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치시켜도 그러니까 요게 뒤집어진 형태로 요렇게 오고 요게 뒤집어진 형태로 요렇게 와도 여전히 A니까 너는 대칭 행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집합 또한 부분 공간임을 보이래요. 그러면 뭐 KA 더하기 CB에 대한 전치 행렬 요게 KAT 플러스 요거 이냐라고 묻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지만 전치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꼴이 행렬 A와 B에 대한 1차 결합 형태인데 얘가 대칭 행렬로 나와 버렸고 왜냐면 저희가 A는 AT B는 BT인 걸 알잖아요. 대칭 행렬인 꼴로 나왔고 따라서 S에 포함되므로 너 또한 부분 공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제 12번은 이제 1차 결합임을 보이시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1 V1 더하기 K2 V2 더하기 K3 V3 요게 X를 만족하게 하는 K1, K2, K3를 한번 찾아줘 이런 거죠. 찾아줘라기보단 찾아지냐 이 소리예요.
못 찾으면은 이제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거고, 이 K1, K2, K3가 찾아지면은 이 X가 V1, V2, V3에 대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렬식 쓰면 되죠. 여기 이 1열 자리는 K1 자리,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1. 이 2열 자리는 K2 자리죠. 0, 1, 1. 그 다음에 K3 자리는 2, 1, 마이너스 1이고 그 결과값이 7, 8, 1이 되게 하라. 그럼 이거 조작 좀 해볼까요? 1, 0, 2, 7, 0, 1, 1, 8. 1행이랑 1행이랑 3행이랑 더해버리면 0, 1, 1, 8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은 1, 0, 2, 7, 0, 1, 1, 8, 0, 0, 0, 0이거든요. 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네. 그러면 뭐예요? 자유 변수가 1개 생기겠네. 이거 알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자유 변수를 K3로 둘까요? K3를 이제 T로 둘까? 그러면 이제 K2는 8-T, K1은 이제 7-2T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제 T는 1로 잡아버리면 T는 1일 때 K1, K2, K3 이거는 5, 7, 1이다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V1, V2, V3의 1차 결합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문제인가? 13번도 그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고 14번도 그냥 벡터가 함수꼴로 나타내어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15번 S를 생성함을 보이시오. UV가 그러니까 UV의 1차 결합이 이 S를 포함하냐 이거예요. 그럼 UV의 1차 결합 꼴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K1 U 더하기 K2 V죠. 요거를 조금 만져보면은 K1 빼기 K2 2K1 더하기 5K2 그 다음에 0K1 더하기 0K2니까 0. 근데 요게 S를 생성하려면 이 A, B 0꼴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1, K2로 A, B 0꼴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그러면 또 행렬 써야죠. 행렬로 풀어봐야죠.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게 1-1 A 0, 7 A-2B. 그러니까 1행에 2를 곱한 다음에 2행에 뺐어요. 그럼 K2 같은 경우는 이제 7분의 A-2B가 되는 거고, K1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A를 더해주는 거니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B-2A인데 여기도 B-2A B-2A니까 여기 A를 더해주면 5A 더하기 B인가요? 5A 더하기 B? K1이 그러면 7분의 5A 플러스 B이고 K2가 7분의 B-2A이면은 얘네들이 A, B, 0 꼴이 나오니까 S를 생성하네 임을 알 수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스판 UV가 S를 포함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판 UV가 중괄호 UV가 S를 포함하네. 그 다음에 10
근데 16번도 근본적인 거는 이제 15번이랑 비슷하고 17번도 비슷하고요. 18번도 비슷한데 19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게 왜 다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K1, K2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면 19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다항식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있는데 요게 P2를 생성하냐 이거죠. P2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이고, 이 pn을 정의하기를 n차 이하 n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0이어도 됩니다. a가 0이면 왜냐면 얘는 1차식이 되는 거고, b조차 이제 0이면 0차, 그리고 c까지 0이면 이제 편의상 마이너스 1차라고 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해보면 k1 요거 더하기 k2 요거. 근데 여기서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k1 x제곱 더하기 2k1 k2 k1 k2 요거 변수가 두 개죠. k1 k2. 근데 나올 수 있는 식이 세 개거든요. 그러면 식 하나가 지워지지 않으면 모순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K1은 A예요. 왜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 나와야 되니까. 이 K1 더하기 K2는 B가 나와야 되니까 K2는 B-2A네. 근데 이제 K1 더하기 K2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B-A인데 요게 C냐 라고 했을 때 B-A가 C인 특수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아무거나 이 식을 깨버리는 아무거나 집어넣어 버리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P2를 생성하지는 못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좀 직감적으로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세 개다 보니까 식 하나가 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너는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20번 정리 3-6 그거는 비교적 증명하기가 너무 쉬워서 이건 건너뛰기로 하고 21번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제가 영어 원서를 안 풀려가지고 영어 원서를 봤어요. 왜냐면은 왜 제가 이걸 안 풀렸냐면 S가 V의 부분 공간이죠. 근데 T가 또 T가 S의 부분 공간이에요. 이럴 때 T가 V의 부분 공간이 아닐 수 있음을 보이라고 하니까 안 풀려가지고 이게 뭔가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원문을 봤더니 여기가 T가 S의 부분 공간이 아니라 부분 집합이라 돼 있더라고요. 해석 오류죠. 부분 집합 같은 경우는 영어로 subset이고요. 부분 공간 같은 경우는 영어로 subspace인데 이 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S be a subspace of a vector space V거든요. 그러니까 S는 부분 공간이 맞는데 show that if T is a subset이라 되어 있어요. subset of S it may not be a subspace of V 라 되어 있어가지고 T가 S의 부분 공간이 아니라 부분 집합이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고, 부분 집합이면 간단하죠. 이거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부분 공간임을 확인하는 두 가지 조건, 합에 대해 닫혀 있다,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다
성립하면 자동으로 얘는 0벡터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t가 s의 부분집합일 때 0벡터를 포함 안 되게 잡아버리면 스칼라 곱과 이제 벡터 합에 대해 닫혀 있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V의 부분 공간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22번인데 22번에서 얘기할 거는 이거 해설지 보면 B번 같은 경우 되게 잘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1,0 잡고 0,1 잡아서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1,1인데 얘네들이 합집합을 해도 얘를 포함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S와 T의 합집합은 V의 부분 공간은 아니다 이건고, 근데 대신에 이제 S와 T의 교집합은 V의 부분 공간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S와 T가 이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이었으면 또 이게 성립을 안 해요. S와 T가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ST가 교집합이 없어버리면 여기에 V의 부분 공간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문제에서 S와 T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주는 순간 뭐가 성립해 버리냐면, 어떤 이제 부분 공간 S,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 S면 이 S는 이 수많은 S들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포함하는 게 0벡터랑 자기 자신 V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가 부분 공간이면 무조건적으로 임의의 S라고 하더라도 0과 이제 V를 포함하고 0벡터와 V를 자기 자신이 포함하고, 이 T 같은 경우도 0벡터와 자기 자신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하나 0벡터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이게 S와 T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이었으면 V의 부분 공간이 안 되는데, S와 T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조건해 줬기 때문에 이 둘은 0벡터를 무조건 자기 자신의 원소로 가지고, 따라서 교집합은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거 인지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 V1, V2 들어가 있으면 K1, V1 더하기 K2, V2가 S하고 T의 교집합이 원수냐 이거잖아요. 근데 V1, V2는 S의 원수이면서 T의 원수이기 때문에 ST가 부분 공간이면 당연히 이미 그 K1, V1 더하기 K2, V2가 성립하는 꼴이죠. 따라서 여전히 부분 공간의 정의를 만족한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문제가 프리드버그 책에는 되게 많거든요. 프리드버그 연습 문제를 보면 되게 많고, 이 책 같은 경우는 22번 하나만 이제 나와 있네요. B번 이 합집합이 V의 부분 공간이 안 된다는 거는 예시 정도는 하나 암기해볼 법하죠. 그거 염려해 두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3.3에서 보죠.